당뇨가 없는 암 환자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당뇨가 없는데도 혈당 피크가 높으면 새로운 유방암 발생 위험이 69%더 올라간다. 그리고 원격 재발 위험은 100% 정도 더 올라간다. 2배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 암 환자분들이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금지 음식이니 뭐 추천 음식이니 이런 게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음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사실은 중요한데 어떻게 드시느냐가, 이건 암세포가 사실은 정상세포보다 탄단지를 전부 다 20배 이상 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인데, 왜 그러냐면 당을 제일 먼저 당기거든. 당을 제일 먼저 당기니까 그 당을 어떻게 먹을 거냐, 어떤 당을 먹을 거냐, 그 당이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거냐, 식습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좋은 탄수화물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까지 이제 쭉 다뤄봤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볼게. 그 원장님께서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들이 있는데, 뭐냐면 당뇨가 있는 암 환자는 당연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지. 왜냐하면 당뇨라는 거는 혈관 안에 당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평소에 암세포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당뇨가 있는 암 환자는 당뇨가 없는 암 환자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41%가 더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있고, 유방암 사망은 더 49%, 거의 50% 정도 더 높다. 그 다음에 대장, 직장암 사망 위험도 32에서 46%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암이 좋아하는 게 혈관 안에 잔뜩 있으니까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당기는 거지. 많이 당기니까 암은 더 크게 되고 재발도 더 잘 될 거고 사망도 그래서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혈당 부하. 혈당 부하가 올라가면 대장암 재발이 어떻게 되냐. 이제 암이 크는 것뿐만 아니라 암을 우리가 뭐 수술해서 혹은 항암해서 없앴는데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환자에서 혈당이 높은 경우에 2배 이상이 재발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체중 비만으로 혈관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사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먹으니까 지방도 많아질 거고 단백질도 많아질 거라, 비만 환자들은. 거기 탄수화물까지 높아지면, 혈당까지 높아지면 재발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당뇨가 그러면 없는 암 환자들은 괜찮은 거냐, 당뇨가 있는 암 환자들은 저렇게 사망 위험이 높은데 당뇨가 없는 암 환자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당뇨가 없는데도 혈당 피크가 높으면 새로운 유방암 발생 위험이 69%더 올라간다. 그리고 원격 재발 위험은 100% 정도 더 올라간다. 2배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혈당 피크나 이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 먹기 때문에 밥 먹으면 무조건 혈당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루에 3번. 이 피크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높지 않고 낮게 가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지. 그렇게 안 하고 혈당 피크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분들은 다시의 암이 생기든지 원격 재발이 되는 게 훨씬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혈당 피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건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 치리는 일단은 뭐 이거는 암 환자들 당연히 조심할 것 같은데, 당연히 액상당이나 정제 밀가루가 돼 있는 뭐 케이크라든지 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먹겠지. 안 먹는데 사실은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가끔 먹고 싶다, 너무너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먹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재발 전이의 위험을 매우 높인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튀긴 것도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유기는 우리가 실제로 암 환자들이 유혹을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 이건데, 떡, 면 이건데 환자들이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기쁘다고 막 떡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보내고 파티하고 막 실제로 그러거든, 실제로. 근데 그게 매우 위험하다, 안 좋다. 그 다음에 면도 마찬가지. 우리가 밥 먹으러 밖에 나가면 지금 면집들이 너무너무 많고 면에 중독된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탄수화물 유기는 압축쌀, 떡이지. 그다음에 면도 압축된 쌀이라고 볼 수 있고, 정제 밀가루로 된 게 면에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프면, 컨디션이 암 환자인데 뭐 수술하고 왔어요, 무슨
항암해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흰죽이나 김밥 뭐 이런 단순당을 자꾸 먹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되냐? 흰죽에다가 계란이나 두부나 채소나 이런 걸 곁들여서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겠지만 그래도 흰죽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흡수가 완만하고 혈당 피크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흰죽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반찬들을 곁들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좀 씹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4위. 이게 진짜 환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착즙 주스 이거를 과일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암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암 환자가 먹으면 좋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포벽이 부서지면 너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너무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천연적이니까 천연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혈당 피크를 엄청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시중에서 사는 것도 혹은 본인이 만들어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과일 주스 말고 요즘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우리가 당근 혹은 비트 같은 뿌리 채소 있지, 뿌리 채소. 뿌리 채소도 사실은 갈아서 이거를 세포벽을 무너뜨리면 엄청 흡수가 잘 되고 당이 높다. 그래서 뿌리 채소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과일 주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4위.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양한 야채들이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게 이제 장내 미생물 조성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간 환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혈당 흡수를 빠른 흡수를 막는 건 뭐냐면 세포벽 혹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만 먹으면 안 되고 과일은 조금 야채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잎채소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지. 잎채소들 많이 넣고 우리가 지금 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착즙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식이섬유를 다 뺀 거고 녹즙기 같은 형태 이거는 식이섬유를 다 뺐기 때문에 그거는 혈당이 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100% 녹즙은 하지 말고 갈아서 아직 식이섬유가 있는 상태를 섞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야채 주스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우리가 그냥 찐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 먹는 방식을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스를 해 먹는다 그러면 과일만 먹으면 안 되고 야채, 특히 이제 잎채소들 많이 넣어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게. 그러면 이 흡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혈당 피크는 안 오고 서서히 흡수된 형태로 완만하게 흡수된 형태로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3위.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 꿀 먹어도 되냐? 과일청 먹어도 되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연당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당도 몸에 들어가면 다 분해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꿀이나 매실청 같은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고 진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환자분들이 지금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거든요. 효소를 집에서. 근데 그 효소를 만들 때 이게 야채 효소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설탕을 50%를 넣거든. 그러면 그 설탕이 발효될 때까지 보통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때까지 설탕이 잔뜩 있는 설탕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소를 자기가 발효해가지고 먹었는데 암이 컸다. 이런 환자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효소, 매실청, 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전부 당 피크를 올린다. 이런 애들은. 자연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 안에 일반 효소들 우리가 발효하는 효소들도 설탕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꿀이나 과일청도 마찬가지고 설탕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단순당으로 바로 분해가 돼가지고 혈당 피크를 확 올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3위. 자, 그 다음 2위. 우리가 또 이 식사를 차려가지고 먹는 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뭐 병원에서 주는 반찬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 먹냐 이러고선 그냥 이런 시리얼 바 같은 제품을 많이 드신다고 혹은 그냥 아침 대신에 뭐 그래놀라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우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두유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토덱스트린이나 정제 곡물이나 식물성 기름 중에 좀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숨은 시럽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품화된 거를 쉽게 믿지 말라라. 거기 뒤에 보면은 성분민 함량에 보면 굉장히 길게 첨가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단순당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 안으로는 무가당 오트밀이나 삶은 달걀이나 두부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밥을 안 먹더라도 반찬이 될 만한 것들
식물성 반찬에 덴만하는 것도 곁들여서 먹어야 식이섬유가 들어오고 당 피크가 안 온다. 그래서 항상 곁들여서 먹어라 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위는 이제 환자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뭐 요거트, 그릭 요거트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암에 좋냐? 일부 논문에서는 요거트가 대장암 억제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어, 실제로 있는데, 근데 다른 암들에는 별로 안 좋다는 논문도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겉에 써 있는 건 이거지. 유산균에 좋고 뭐 장 건강에 들어있고 뭐 스무디 보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과일 농축액이 들어있다든지 액상 시럽이 있다든지 향료가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착각하기 너무 쉽다. 그래서 이런 가당이 들어있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산품을 살 때는 뒤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영양 성분 및 함량 이거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당류라고 있어. 칼로리가 얼마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마, 거기 당류가 얼마, 이거를 항상 보고 제품을 사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할 거냐?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넣고 거기에 베리류는 조금만, 왜냐면 이게 말린 게 많기 때문에 말린 것들은 당이 높거든. 그래서 말린 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 베리를 조금 넣어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먹을 때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형태로 먹는 게 당을 올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지 탄수화물 7가지를 알아봤고, 이제는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는 게 좋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볼게. 진짜 적이 뭐냐? 탄수화물이 적이 아니다. 적은 속도다. 흡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해 속도, 흡수 속도. 분해된 다음에 흡수될 거니까 그게 빠른 게 문제다. 그러면 언제 빨리 이게 흡수되는 거냐? 액상 돼가지고 세포막을 부순 거, 세포벽을 부순 거, 이거는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액상화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과공 식품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흡수되니까. 그 다음에 단독 섭취, 내가 계속 얘기했지. 반찬을 뭐 죽을 먹을 때라도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야 되고, 무슨 바를 먹더라도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야 되고, 이게 바로 단독 섭취는 바로 들어오면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피크를 만든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런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려면 세포 벽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깨는 건 안 하는 거지. 깨는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야채 주스를 먹더라도 거기에 과일은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착즙을 하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남아있도록 가는 거지. 갈아서 일반 믹서기 같은 걸로 갈아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찬류, 나물 반찬이나 뭐 김치나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거, 발효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복합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를 조절해줘야 된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밥만 이렇게 먹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속도다.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암 연구 단체에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첫 번째, 이 ACS라는 미국 암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채소, 콩류, 과일, 통곡물을 포함한 건강한 식사 패턴을 권고하되 설탕 음료나 고도 가공식품은 제한하거나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 암 연구 펀드인데 여기서는 비슷하지.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이런 섭취를 늘리고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설탕 음료를 제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암 환자들은 탄산음료나 이런 거는 안 먹으시겠지만 당연한 거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뭐 버섯류라든지 견과류나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7가지 금지 탄수화물 음식을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 금지 음식의 공통점은 액상화되고 정제되고 초가공하고 단독 섭취한 거, 이게 이제 혈당이 폭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곡물을 먹어라. 통탄수화물, 통곡물, 통채소,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단독 식사를 하지 말고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거를 같이 먹어서 흡수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미국 연구단체나 암연구단체나 세계 암연구단체에서 추천한 것들 이런 거지. 통곡물, 현미, 귀리, 키노아, 그다음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그다음에 뿌리채소, 고구마, 단호박. 여기 지금 높은 에너지가 있는 것들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채소, 버섯, 해조류,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하지. 이게 가장 안전한 거고, 에너지 밀도는 좀 적지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과일도 통으로 먹어라. 되도록 과일 주스로 먹지 말고 통으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밥부터 먹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거꾸로 식사법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그렇게 먹지 말고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탄수화물의 흡수되는 속도가 다른 것들을 먼저 흡수하고 하느라고 느려지거든. 그래서 식사 순서는 무조건 바꿔라. 밥은 마지막에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법을 잠깐 보면 조리법은 뭐냐면 갈지 마라. 아까 계속 얘기했지. 갈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무르게 끓이지 마라. 그러니까 죽 같은 거를 계속 끓이다 보면은 이게 그냥 거기서 다당류가 이당류, 단당류까지 분해가 돼버린다고. 오래 끓이면. 그러니까 오래 끓여가지고 죽도 푹 퍼지게 하지 마라. 이게 으깬 감자나 이런 게 조직이 무너지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식혀서 먹어라 이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분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식혀가지고 저항전분이 좀 생긴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튀기지 마라 라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감자도 튀긴 감자가 당연히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고.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알아본 거는 나쁜 탄수화물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를 먹을 거냐 이제 알아봤고 올바른 순서 알아봤고 조리법 알아봤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야채도 탄수화물이야. 야채도 탄수화물이고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는지가 혈당 피크를 막아서 암의 재발 전이를 억제하는 거다. 요거를 이제 명확히 알고 식사에 적용하라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